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약 2300년 전 고전 속 문장에서 시작해 지금 우리가 속한 조직의 리더십에 대해 성찰해 보려 합니다. 고전에서 배우는 마음의 철학과 리더십, 구독하고 매주 깊이 있는 통찰을 받아보세요. 고대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 만나는 곳, 삶을 정제하는 사유의 언어를 놓치지 마세요. 23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고전적인 다음 글은 인간 심리를 꿰뚫는 한 문장입니다. 万民美节，一度人，分泄于人，可以怨害全身。汝行无名，不宜全退。引些归己，可以韬光养德。 완명미절은 부리독임이 분사여인이면 가이원의 전신이요 육행오명은 불이전춘이 인사기기면 가이도 광양덕이라. 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만 책임져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다른 이와 나누면 해를 멀리하고 몸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반대로 부끄러운 행동과 더러운 이름은 모두 남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며 일부를 자신에게 돌리면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를 수 있다. 이 구절은 공동체 속 인간의 윤리적 균형 감각을 강조하는 고전적 지혜입니다. 명예는 혼자만의 힘으로 쌓을 수 없고 실수와 실패는 모두의 책임 속에서 성숙한 태도로 감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로는 나눌 때 더 정당하며 책임은 감당할 때 더 성숙하다. 완명미절 부리독임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명예가 타인의 기여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체적 인간관과도 연결됩니다. 육행오명, 불의전추는 자기 책임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내면을 단련하는 윤리를 가르칩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의 자기 수양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조직이나 집단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나의 공로가 타인의 성과로 둔갑하고 남의 실책이 나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억울한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의감과 인정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죠. 공로는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고 책임은 정당하게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때로 진실보다 권력의 언어가 먼저 기록되고 기억됩니다. 완명미절 부리독임 완민매지에 뽀이도를 완전한 명예와 아름다운 절에는 혼자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란 누군가와 나누지 않으면 결국 독선이 되고 절이란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균형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누군가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위는 자아 확장의 투사이고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위는 불안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빛나는 성과 앞에서 함께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며 부당한 오해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적 단단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명예는 진실한가? 그 명예를 나눌 수 없다면 나는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오늘 소개하는 이 문장은 단순한 고사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공공기관, 학교, 군대, 종교단체, 대기업처럼 공동체성과 도덕성이 중요한 조직에서
리더의 태도와 철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고전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 혹은 교육자, 책임자,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심리학적, 교육학적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입니다. 교육 조직에서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사는 늘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지만 그 결과가 평가받을 때는 그 공로가 온전히 교사에게 돌아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로를 독점하지 않고 기꺼이 나누려는 태도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력한 윤리적 교육이 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일부를 스스로 감당하려는 자세는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성찰적 리더십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죠. 학생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 문장은 교사 스스로가 겸손과 책임의 모범이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 공무원 조직입니다. 이런 조직은 성과가 집단적으로 생산되고 책임도 여러 부서로 분산되긴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 속에서 누군가가 성과를 독차지하거나 실패를 타인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권위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입니다. 이는 집단 신뢰를 무너뜨리는 작은 금이 되죠. 고전에서 말하듯 빛을 감추고 덕을 기른다는 태도는 단지 겸손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에릭슨의 자아 통합 단계, 즉 성숙한 자아가 보여주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또한 공로를 나누고 책임을 수용하는 태도는 리더의 감정지능 EQ를 강화하고 조직 내에서 신뢰받는 리더십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리더십 교육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업에서는 성과가 중요합니다. 이 KPI 경쟁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나치게 개인화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과에 집착하게 되고 실패가 두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의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고전 문장은 성과 공유의 미덕과 실패 수용의 용기를 리더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과 중심보다 더 중요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 관계 중심의 문화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한 축인 긍정 심리학에서 말하는 겸손과 용기의 리더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고전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명예는 진실한가? 그 명예를 나눌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욕구,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나로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과 교육적 가치 공정, 겸손, 책임을 동시에 성찰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글이 리더십 교육, 특히 공동체 기반 조직에서의 도덕적 리더십 함양에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런 고전의 지혜와 심리학적 통찰을 담은 콘텐츠를 매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단단한 내면을 만드는 고전과 철학의 언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